한국어 2024년 파주 20살 강현우는 손에 익숙한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논산 훈련소보다 더 최첨단으로 보이는 훈련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삭막한 군복, 빡빡 민 머리, 낯선 얼굴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자라온 정보기술에 미친 전형적인 MZ세대였다. 군대? 그에게는 차라리 화성탐사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현우 훈련병, 정신 안 차려?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에 현우는 화들짝 놀라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서준호 중사였다. 그는 마치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훈련병들을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인 줄 아나? 휴대전화는 당장 내놔. 군기가 빠졌어. 현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훈련병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중사의 불호령은 훈련소의 일상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얼차려를 남발했다. 특히 현우처럼 도시에서 온 연약한 훈련병들은 그의 주요 표적이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매일 아침 구보, 제식 훈련, 사격, 체력 단련.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현우에게는 모든 것이 고역이었다.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의 손에 총은 너무 무겁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소에 최민준 대위가 새로 부임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훈련병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를 기다렸다. 최 대위는 첫날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빳빳한 군복,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을 훈련시킬 최민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너희들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최 대위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훈련병들의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지적하고 교정해 주었다. 총구는 항상 안전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훈련병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점차 최 대위를 존경하게 되었다. 서중사는 최 대위의 훈련 방식이 못마땅했다. 그는 최 대위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빡빡하게 굴리면 안 됩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최 대위는 단호하게 군인은 실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합니다.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한국어. 현우는 훈련이 힘들 때마다 윤채원 중위를 찾아갔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현우를 맞이해 주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다 잘 될 거야. 그녀의 위로는 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채원과 현우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훈련소라는 공간 안에서 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사이버 보안 훈련 도중 사건이 발생했다. 잠시 휴식 시간에 현우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야, 군대 진짜 빡세다. 빨리 전역하고 싶어. 그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군 기밀 유출 사건으로 번졌다. 서중사는 현우를 몰아세웠다. 강현우, 내 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군인 정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군. 최 대위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그는 현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를 감싸주었다. 강현우 훈련병은 군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 대위는 서중사를 향해 말했다. 서중사, 훈련병들을 다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입니다. 서중사는 최 대위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을 사겼다. 그는 최 대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훈련병들은 마지막 훈련인 3박 4일 야외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훈련병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고 야간 경계를 섰다. 현우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최 대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최 대위의 격려는 훈련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훈련 셋째 날 밤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다. 훈련 지역 근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최대위는 훈련병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먼저 현장으로 향했다. 현우는 불안한 예감에 최대위를 따라가려 했지만 서중사가 그를 막아섰다. 강현우, 명령 없이 움직이지 마. 얼마 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최대위가 무인 정찰기를 추격하던 중 지뢰를 밟은 것이다. 서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판단착오로 최대위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최대위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현우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최대위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군인 정신, 용기,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최대위의 장례식장에서 현우는 채원을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위로했다. 현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 대위님은 네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현우는 채원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최대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욱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전역을 했다. 그는 정보기술 회사에 취직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최대위를 잊지 않았다. 그의 사진은 항상 현우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뉴스에서 서중사의 소식을 접했다. 그는 저녁 후 청소년들을 위한 안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서중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서중사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한국어.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중사는 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였어. 그는 최대위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최대위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 세대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우는 서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중사님, 저도 그때는 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위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중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리고 최대위를 추억하며 함께 그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선 현우는 마음속으로 최대위에게 말했다. 대위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위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최대위의 미소처럼 현충원을 나서는 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는 더욱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최대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현우의 마음속에 그리고 서중사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는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원아, 시간 괜찮아? 할 이야기가 있어. 둘은 오랜만에 현우의 집에서 만났다. 현우는 채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서중사와의 만남, 최대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나, 대위님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야. 채원은 현우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멋지다, 현우야. 네가 자랑스러워.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현우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최대위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재능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정보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채원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어느 날 현우는 아들에게 최대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아, 아빠는 군대에서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났단다. 그분은 용감하고 정의로웠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지. 아빠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 아들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아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최대위의 정신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현우는 가족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다. 최대위의 묘비 앞에 선 현우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위님, 덕분에 저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최대위의 미소처럼.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현우의 미소,
그리고 그의 아들의 미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